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 박대선입니다. 오늘부터는 2차 추천 도서를 리뷰합니다. 제가 북 리뷰한 지 한 1년 정도가 됐는데 그동안 한 300권 정도를 했고요. 그리고 뭐 그 1년 동안 또 쌓인 게 한 10권 정도 됩니다. 자, 오늘 리뷰할 기쁨의 발견은 제게도 기쁨이었어요. 이 책의 저자는 80세 생일을 원래 투투 대주교의 생일에 가려고 그랬는데 못 갔죠, 달라이 라마가. 그런데 달라이 라마의 80세 생일에 투투 대주교가 다람살라에 방문하면서 일주일 동안의 대담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진짜 좋은 책이에요. 그냥 뭐 방문기라기보다는 두 80 평생 두 현자의 80 평생 동안 알아낸 기쁨에 대한 어떤 보석 같은 생각들을 정리한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을 보시면 처음 기쁨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거를 막는 장애물, 그리고 또 어떻게 기쁨을 성취할 것인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 저자를 보시면 유명한 달라이 라마가 있는데 이분은 14대 달라이 라마가 됐죠. 그러니까 13대 달라이 라마가 환생되었다고 생각되는 분인데, 모르겠어요. 저는 환생을 믿지는 않지만 가서 여러 번 실험을 했다고 하네요. 달라이 13대 달라이 라마의 물건과 소위 말하는 더미 두 개를 주고 여러 번 실험을 했는데 다 찾아냈고, 그리고 방언을 했다고 하네요. 뭐 저로서는 믿기 좀 어렵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이분이 현자인 거는 사실이에요. 티벳에서 출생해서 2살 때 13대 달라이 라마의 환생제로 지목이 돼서 5살 때 달라이 라마로 즉위를 합니다. 사실 뭐 5살, 뭐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현교와 밀교의 핵심을 섭렵하고 티벳의 정신적인 지주로 지금까지 쭉 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중국이 침략을 하면서 20대 후반에 인도로 망명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람살라, 인도에서 다람살라에 땅을 주죠. 망명 정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은 무종파 화합 정신을 실천하는 하는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느꼈어요. '아, 성인이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왔던 분이 투투 대주교인데 이분도 비슷해요. 남아공에서 흑인으로 출생을 했죠. 그러니까 이 두 분은 인종과 종교를 초월한 어떤 공통점을 우리한테 보여주죠. 이 흑인으로 런던대를 유학을 했어요. 이때 갔으니 얼마나 차별을 받았을까요? 그런데 어 그는 런던대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이 차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뭐 이런 걸 생각을 할 기회를 갖게 되죠. 남아공은 그때만 해도 엄청난 차별을 하고 있었고 흑백 분리 아파르테이트 정책이 시행 중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런던은 그렇지 않았다고 해요. 런던 은행에서 잉글랜드 뱅크에서 거긴 줄이 두 줄이 아니었다고 하네요. 남아공은 흑인 줄, 백인 줄 이렇게 있었거든요. 학교도 그랬고. 근데 거기는 그냥 한 줄로 해서 백인이든 흑인이든 먼저 오는 사람이 먼저 서비스를 받았다고 하네요. 당연한 거죠. 어쨌든 서른에 성공의 사제로 서품이 되고 대주교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1980년에 남아공 인종차별 반대 운동을 주도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만델라와 아 비슷하죠. 이 두 분이 만나서 얘기한 것들인데
달라이라마에 의하면 기쁨이라는 거는 행복보다 더 큰 개념이라고 하네요. 저는 행복이 더 큰 줄 알았는데 그 이유는 기쁨이 행복의 원동력이고 그가 어려운 망명 생활을 지탱하는데 어 말 그대로 기본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제가 이분이 성자라는 걸 느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는 달라이라마는 티벳을 핍박한 중국도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걱정을 해 주네요. 저는 결코 이러지는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점에서는 좀 다르다는 점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긍정적인 사고도 많이 보여주세요. 예를 들면 "내가 망명을 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망명이라는 게 사실 좋 좋은 면도 물론 있겠지만 이렇게 보면 사실은 나쁜 점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이런 얘기도 하네요. 나보다 남의 기쁨이나 고통을 생각하는 게 훨씬 본인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나의 기쁨에 대해서 하면은 그게 점점 똑같은 기쁨을 가질 때 똑같은 행위를 할 때 기쁨을 위한 행위를 할 때 생물이라는 건 그게 줄어들거든요. 똑같은 밥을 먹을 때도 첫 숟가락하고 마지막 숟가락은 기쁨이 다릅니다. 그것처럼 똑같은 행동에 대해서는 나의 기쁨은 줄어들지만 남의 기쁨은 그렇지가 않다고 하네요. 그리고 고통도 나의 고통을 생각하면 슬프지만 남의 고통을 생각하면 고통이 적어진대요. 이 동병상련이라는 말도 있지만 남의 고통을 생각하면 나의 고통이 줄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기쁨과 더 적은 고통을 위해서는 남의 기쁨이나 남의 고통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라고 합니다. 이 달라이 라마는 아 아침하고 점심만 먹는다고 그래요. 저랑 비슷하죠. 저는 뭐 종교적인 이유는 아니고 이분은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저는 간헐적 단식 때문에 점심과 저녁만을 먹죠. 12시에 점심 먹고 5시 전에 저녁을 먹는 그래서 많이 건강에 많이 좋아졌다는 걸 느낍니다. 이분은 또 다른 점은 같은 점이죠, 어찌 보면. 근데 일반 불교와 다른 점은 불교는 살생을 금지하기 때문에 고기를 안 먹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인데 티베트 불교는 고기를 먹는다고 해요. 그거는 거기가 고지되기 때문에 목축을 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서기도 한데 달라이 라마도 원래 고기를 먹다가 인도로 망명을 하면서 베지터리언으로 바꿨대요. 그런데 어 뭐랄까 영양학적인 균형 때문에 다시 일주일에 2번씩 고기를 먹는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가리진 않거든요. 다만 이 이게 지렁이든 아니면 식물이든 동물이든 우리가 살려면 죽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뭐 채식이든 육식이든 저는 상관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좀 뭐랄까 도축할 때 좀 덜 아프게 도축해야 되는 그런 인도적인 방법은 필요하다고 해요. 그거는 이슬람이나 유대교에서도 비슷합니다. 이슬람에서는 할랄 푸드, 유대교에서는 코어 푸드인가 뭐 이런 특별한 용어가 있어요. 그게 아마 그런 생각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일단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비슷합니다. 잠도 일찍 자서 일찍 일어나요. 저는 원래 9시에 자서 3시에 일어났는데 이걸 읽고 어제부터는 좀 땡겨서 잤습니다. 8시에 자서 3시에 일어났는데 습관 때문인지 8시에 잤더니 2시에 깨더라고요. 근데 1 시간 더 잤습니다. 투투대주교 얘기는 많지 않은데 어 이 거기서도 제가 느낀 점은 뭐 물론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투투대주교한테 배운 점이 더 많을 수도 있을 텐데 저는 달라이 라마가 좀 많았을 뿐이고요. 이건 사람에 따라 좀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두 번째 화살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불교 얘기거든요 사실은. 투투대주교도 앞에 차가 만약 끼어들거나 그러면 화가 난다고 하네요.
그런데 좋게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한대요. 화를 내 가지고 어떤 사람은 손가락 욕을 하고도 하기도 하고, 그 손가락 욕 받은 사람은 총을 쏴 가지고 그런 악화시키기도 하는데, 투투제주교는 끼어들면 저 사람은 급한 용무가 있거나 병원에 가야 된다든지 뭐 그런 이유가 있겠지 하고 화를 웃음으로 돌린다고 합니다. 저도 이런 것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요즘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예를 들면 예 밥을 먹으러 가면서 필요한 거를 안 갖고 간다든지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짜증이 나죠, 돌아와야 되니까. 근데 요즘에는 짜증이 나면 일부러 웃습니다. 웃으면서 '아 운동해서 좋다.' 이렇게 좋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한테 일어나는 외부적인 거는 제가 뭐 밥 먹으러 가면서 필요한 걸 안 갖고 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끼어든다든지 이런 건 외부적인 거예요. 스토아파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외부적인 것에는 신경을 쓰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제가 뭐 밥 먹으러 가면서 필요한 걸 뭐 일부러 안 갖고 갔겠어요? 아니면 남이 끼어드는 걸 우리가 뭐 막을 수가 있나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첫 번째 화살은 어쩔 수 없지만 두 번째 화살은 우리가 피할 수 있습니다. 저는 웃고 즐겁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이 아까 얘기한 달라이라마처럼 투투제주교는 '아 뭐 그럴 일이 있겠지.' 하고 이 두 분, 위대한 두 분의 만남에서 저는 많은 것을 얻습니다. 그래서 최근 1년 동안 읽은 책 중에서는 이 책이 첫 번째로 에세이 중에 첫 번째로 꼽게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두 번째 화살에 대해서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도 살다 보면 나의 생각과는 다르게 화가 날 때가 있을 거예요. 화가 나는 건 당연해요. 우리 인류는 뭐 어류부터 시작해서 동물로만 따진 거예요. 물론 뭐 단세포 생물부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쭉 진화를 하면서 어류, 파충류, 양서류, 포유류 그리고 영장류를 이렇게 쭉 바꿔 왔는데요. 화가 나는 거는 그 파충류 때 생긴 변연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해요. 뭔가 나한테 방해되는 요소가 나타나면 그거에 대해서 아드레날린을 분비하고 방어를 해야 돼요. 방어를 만약 안 하면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개체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당연하게 생각을 하시고, 다만 영장류는 대뇌 피질이라는 게 있어요. 변연계뿐 아니라 그 밖에 있는 발전하면서 생긴 뇌라는 영역이 있거든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반응을 하는 게 파충류라면 우리 인간은 물론 동물이기도 하지만 동물을 뛰어넘은 인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대뇌 피질을 이용하는 인간으로서 살 것인지 아니면 동물로서 살 것인지 그거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 좋은 마음에 영향을 주는 책입니다. 한번 꼭 읽어 보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